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패딩 브랜드의 밀가루, 구두양 모양의 초콜릿, 심지어 매직펜 모양의 음료수까지. 정말 상상도 못한 이종산업 간의 브랜드들이 손을 잡고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들은 보자마자 신박하다며 지갑을 열게 만들지만 어떤 것들은 도대체 왜 만들었지 하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죠. 도대체 이 극명한 반응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팀장님이 회의실에서 요즘 유행하는 힙한 콜라보 하나 기획해보라고 지시하셨나요? 트렌드를 쫓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우리 브랜드에 적용하려고 빈 기획안을 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기분.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주니어 마케터분들이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라면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를 갖다 붙인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 1%의 비밀이 무엇인지 답답하셨죠? 오늘은 단순히 웃기고 신기한 것을 넘어 진짜 매출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의 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제성만 노리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와 소름 돋는 기획력으로 시너지를 폭발시킨 대박 사례를 비교해 볼 건데요. 타겟 오디언스 분석부터 브랜드 이미지 적합성까지 내일 당장 여러분의 기획서에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폭망 사례부터 짚고 넘어가죠. 한때 이종산업 간의 컨슈머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무조건 충격적이고 이질적인 조합을 찾는데 혈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건 바로 시각적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했던 사례들입니다. 화학제품 패키지를 그대로 차용한 음료나 식품들이 그 주인공이었죠. 기획자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일단 튀자, 그리고 SNS에서 화제가 되게 만들자였을 겁니다. 이런 기획이 철저히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화제성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눈이 멀어 먹어서는 안 될 화학제품을 식품과 연결하는 선을 넘은 것이죠. 마케팅의 기본인 소비자 안전과 윤리를 저버린 기획은 화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 적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결합입니다. 화장품 브랜드와 매운 떡볶이 브랜드가 콜라보를 했다고 상상해볼까요? 화장품이 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맵고 자극적인 식품의 이미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타겟층이 젊은 여성으로 겹친다는 1차원적인 교집합만 보고 밀어붙인 결과죠. 이런 콜라보는 오히려 기존 충성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가 대체 왜 이러지? 라는 배신감을 안겨주고 브랜드의 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패 사례를 보니 가슴이 좀 답답해지시죠? 내가 쓴 기획안이 혹시 이런 무리수는 아니었을까?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듣기만 해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해독제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대박을 터뜨린 브랜드들은 단순히 로고를 섞는 것이 아니라 두 브랜드가 만나야만 하는 당위성, 즉 압도적인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뾰족한 교집합 찾기에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 하이엔드 테크 브랜드와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언뜻 보면 차가운 디지털과 따뜻한 아날로그로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획자는 이 두 브랜드의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디테일에 대한 집착과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함이었죠. 이들은 타겟의 나이나 성별을 넘어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교집합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기획이 소름 돋는 이유는 완벽한 페르소나의 일치에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사랑하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을 잃고 싶지 않은 프로페셔널한 현대인. 이 명확한 타겟 오디언스 하나를 위해 두 브랜드가 각자의 강점을 내어주었습니다. 테크 브랜드는 완벽한 기능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따뜻한 질감과 감성을 입혔죠. 소비자들은 이 콜라보 제품을 사는 것을 넘어 나는 이런 수준 높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아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이들은 화제성을 만드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충격적인 비주얼로 어그로를 끄는 대신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된 가죽 공방에서 최신 스마트 기기가 조립되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 시공간적 경험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SNS에 인증샷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화제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이 멋진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게 만든 진정한 의미의 화제성 창출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무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기획안 작성하실 때 첫 번째로 타겟 오디언스의 교집합을 재정의하세요. 2030 여성이라는 인구 통계학적 기준은 이제 너무 낡았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주말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행동과 심리 기반의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페르소나가 열광할 만한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시너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팁. 상대 브랜드와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성공적인 콜라보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가진 강력한 헤리티지를 제공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트렌디한 이미지나 새로운 유통 채널을 얻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똑같은 강점만 가지고 있다면 콜라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상대의 강점으로 메워줄 수 있는 퍼즐 조각을 찾는 것, 그것이 기획자의 날카로운 눈썰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조건 하나로 뾰족하게 다듬으세요. 두 브랜드가 만났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2배가 되면 소비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콜라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 하나의 슬로건을 정하세요. 신발 브랜드와 타이어 브랜드가 만나 비 오는 날에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함이라는 메시지 하나에 집중했던 해외 사례처럼 말이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직관적인 메시지야말로 뇌리에 가장 깊게 박히는 법입니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브랜드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담당하는 브랜드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그리고 누구와 친구가 되거나 연애를 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엮어놓으면 당사자도 보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콜라보레이션도 똑같습니다. 브랜드의 톤 앤 매너,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취향을 지켜주는 선에서 파트너를 맺어주어야 소비자도 그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기획입니다. 팀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분위기에 취해 너무 멀리 가버릴 때가 있죠. 이건 진짜 SNS에서 난리 날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 기획자는 한 발 물러서서 차가운 머리로 소비자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내 돈을 주고 이걸 살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3초 안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기획안은 과감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물론 직관과 감각도 중요하지만 그 직관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타겟 고객의 교집합을 찾을 때도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자사몰의 구매 데이터, SNS 해시태그 분석, 경쟁사 동향 등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타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팀장님이나 경영진을 설득할 때 이 데이터는 여러분의 훌륭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성적인 스토리를 기획하되 그 토대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안전선, 즉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존중과 브랜드 가치 보존이라는 가이드라인만 확실히 지킨다면 실패의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완벽한 기획은 처음부터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중 브랜드들을 리스트업해보고 대입해보고 지워나가는 치열한 과정 속에서 단 하나의 반짝이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의 막막함을 견디는 자만이 대박을 터뜨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짧게 요약해볼까요? 첫째, 단순한 어그로와 선 넘는 억지 조합은 브랜드 이미지를 망친다. 둘째,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 기반의 깊은 타겟 교집합을 찾아라. 셋째,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하나의 표족한 메시지로 스토리를 전달해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기획안 첫 장에 적어두고 시작해보세요. 분명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 높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훌륭한 마케터는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익숙한 것을 낯설게 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빈 화면을 보고 막막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 배운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 기획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음 회의 시간에는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로 팀원들의 눈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서 기획안에 적용해 볼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주변의 브랜드들을 새롭게 조합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